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렉입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한 줄이 계좌의 색깔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2일 유튜브에서 그 특징주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9월 12일 영상에서는 제닉스 로보틱스의 소식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 9월 12일에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자, 이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뭐 매도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자, 그날 영상에서도 제가 최상위 관심 종목이 사실 사조동화원이 아니라 제닉스 로보틱스랑 자, 나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최근까지 로봇 테마의 힘을 받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후로 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자, 이 두 종목 모두 로봇 테마의 힘을 받고 있었고요. 특히 이 제닉스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뉴스에서 사모펀드 지분 전량 매각, 엑시트 완료,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닉스 로보틱스의 자, 뉴스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봉투법 관련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의 엑시트 물량이 완전히 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소화. 자, 제닉스 여기 보시면 4일 제닉스 로보틱스는 AKK 로보테크 밸류업 신기술 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전부를 매각했다 라고 공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 오버행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큰 매도 폭탄,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첫 번째 목적은 수익 실현이거든요. 무조건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근데 그 사람들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갔네? 그러면은 이제는 자, 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니 단기 슈팅이 충분히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대기하고 있었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시장에서도 어떤 특정 테마, 자, 특정 테마의 분위기가 좋을 때 오버행 이슈까지 겹치면, 아니 참 해소되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뭐 나우 로보틱스도 이슈가 굉장히 좋았고, 제닉스 로보틱스도 뭐 로봇 테마 전체가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오버행 이슈까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있었는데, 나우 로보틱스가 자, 제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 이유는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제닉스 로보틱스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죠? 1차 슈팅 나오고 계속 한 2시간 정도 횡보를 걸어주고 있잖아요. 11시까지도. 자, 11시까지도 큰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 보시면은 자, 9시 27분경 해서 거의 26.4% 26.4%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 대비로는 제닉스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훨씬 더 강한 이제 분위기가 나왔죠. 즉 나우 로보틱스를 제닉스 로보틱스가 나우 로보틱스를 눌러버리면서 자, 단기 1위 종목으로 부상은 했는데, 여기까지 급부상은 했는데 살짝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를 거듭합니다. 이때 동안 제가 관찰한 거는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자, 종목 조회 순위, 이거는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종목 조회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종목 조회 순위도 계속해서 그 상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이 혹시나 뭐 또 치나 아니면 눌릴 때 받아야 되나 뭐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조회 순위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힘없이 자, 이렇게 뭔가 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정도 이슈라면은 차트가 차라리 단기 슈팅 후에 실망 매물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든가 빨리, 아니면 그냥 치고 나갈 거면 빨리 치고 나가 버리든가 추가적으로,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든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움직임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이제 특징주 영상을 올리고, 그때가 금요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닉스 로보틱스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닉스 로보틱스의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뭐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IKK 있고 제출인.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여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보고서에도 그 잔여 비율이 4.35%가 자, 보시면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통 밤에 좀 늦은 시간에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볼 때는 불을 끄고 그냥 컴퓨터만 켜서 이제 간단하게 보거든요. 근데 하도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딱 봤는데 이 숫자부터 저는 바로 들어왔어요. 이게 없어야지 정상이겠죠. 전량 다 매각을 하고 떠났으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움직임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언론 보도와 달리 사모펀드는 아직 57만 주 넘게 거의 뭐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4.35%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우로보틱스에게 상승률이, 자, 이 제닉스 로보틱스가 밀려버린 이유가 이제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요. 자, 사모펀드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결국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런데 엑시트를 분명히 다 하고 나갔다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완전히 소화했다고.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4일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0.72%에서 4.35%로 감소를 했고요. 여전히 57만 614주를 뭐 보유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는 다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사모펀드가 지분 전량 매각했다라고 분명히 아까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잔여 지분이 4.35%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지금 조금씩 소위 말해서 공시를 안 해도 되는 만큼의 물량을 누군가는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계속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더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물량을 또 떠넘길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물론 이 부분은 조금은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문제점은 자,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투자자들, 뭐 트레이딩이 됐던 뭐 투자가 됐던 어쨌든 투자자들은 완전히 떠났다라고 오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도 오버행 해소라는 긍정적인 해석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만 믿고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사실과 전혀 다른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자체는 누구나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팩트를 직접 확인하고 과장된 해석을 걸러내는 자,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팩트를 직접 확인하고 과장된 해석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남들이 흔들릴지도 모를 때 어쩌면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보셨듯이 단타 매매는 어떤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저는 이 세 가지도 당연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뉴스, 거래대금, 그 다음에 그 뉴스의 어떤 이슈 강도. 자,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또 차트적인,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해석까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뉴스 한 줄에 우리가 막 분위기에 쏠리기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면요,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기회로 오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장은 늘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희망찬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